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민경욱 전 의원의 폭탄 발언 터졌다라는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 이번에 20대 대통령 선거 황교안 전 대표와 민경욱 전 의원 또 국투본 많은 애국투사들이 이번에 나라를 구한 거나 다름이 없지요. 2020년 4.15 부정선거 얼마나 우리가 가열차게 달려왔습니까? 또한 이번에 20대 대통령 선거 부정선거를 잡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라고 황교안 전 대표, 민경욱 전 의원, 국투본 얼마나 많은 분들께서 헌신을 하셨습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 민경욱 전 의원이 지금도 국민의 힘을 향해 성토를 하고 있는 그 본질은 과연 무엇입니까? 또 우리 국민들께서 차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 황교안 전 대표를 임명해달라고 윤석열 당선인께 이야기하는 그 본질은 무엇입니까? 사실상 그들이 대한민국을 지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얼마 전에 민경욱 전 의원이 몸이 아파서 이 병원에 입원했었다고 합니다. 그 소식과 함께 민경욱 전 의원이 어떤 폭탄 발언을 했는지 소상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만들어주신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대신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민경욱 전 의원이 아팠던 소식부터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욱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어떻게 아팠는지 소상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죽음에 가까이 갔다 왔다. 대선 다음 날 중증 코로나와 급성 폐렴으로 갑자기 쓰러진 다음에 중환자실, 격리병동, 일반 병실을 거쳐 11일 만에 퇴원을 앞두고 있다. 산소를 70% 투여했다가 40%, 30%, 2리터, 1리터, 0.5리터로 줄이고 지금은 산소줄을 뺐는데도 산소 포화도가 96%까지 이르렀다. 의식이 가물가물한 사이에 0.3%가 기준치인 염증도가 9%까지 갔었고 생존 가능성은 40%까지 떨어졌었다고 한다. 마음속으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생각을 했지만 그 와중에 너무나도 무서운 장면들이 있었다. 의사가 염증이 너무 심하다고 깜짝 놀라서 얘기해 줬을 때, 중환자실로 옮기면서 비닐로 내 온몸을 덮었을 때, 소변줄을 낄 때, 코로나가 나오면서 폐렴이 심하게 악화되는 건 확실한데 언제 그렇게 되는지 불분명하다고 의사들끼리 얘기하는 걸 들었을 때, 코로나로 중환자실에 있다가 나가면서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다는 간호사의 얘기를 들었을 때, 코드 블루라고 사람이 죽었다는 병원 방송이 계속 나오는 걸 들었을 때, 옆방 환자가 기도에 산소관을 끼고 마취 상태에서 괴로워서 고개를 막 흔드는 걸 유리창 너머로 봤을 때, 나은데도 곧 수치가 0.3이 기준치인데 9까지 갔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내 생존 확률이 40%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사나흘 사이에 몸무게가 5kg 넘게 빠진 걸 알았을 때, 중요한 건 살아남았다는 사실이다. 깨닫게 된 건 사랑하며 서로 아끼며 베풀며 살라는 진리다. 헌신적인 진료와 선진 시스템으로 저를 치료해 주신 인천 기일병원 의료진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민경욱 전 의원의 페이스북에 가서 응원 좀 해주시고 성원도 해주시고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이 민경욱 전 의원의 후원도 좀 해주시고 국투본에 후원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태어난 이후에 민경욱 전 의원은 그야말로 폭탄 발표를 했죠. 이 민주당이 노종이 선관위원장 구하기에 나섰다. 우리가 살려줄 테니 지방선거는 알아서 잘 관리하라는 주문이다.
노종이는 그 명령에 목숨을 걸 것이다. 내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은 민주당 중진위원이 전화를 걸어와 위로를 해주는 중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번에도 선관위가 조금만 잘해줬으면 결과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라는 거 잘 아시잖아요. 난 내 귀를 의심했다. 선관위와 그들은 한 몸이었다. 선관위 임시사무소 얘기가 나왔을 때 행정안정위원회를 소집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귀에 말뚝을 박았는지 마이 동풍이던 국민의힘 당이 뒤늦게 국회 상임위를 통한 선관위 압박에 들어갔다. 이 미련한 자들이여, 그게 선거 뒤에 1월 1일이더냐. 나아가 민경욱 전 위원은 국회 민주당 의석 170의석을 무너뜨리지 않고 윤석열 호의 순항을 바라는 것은 언목구호입니다. 그를 풀 수 있는 해법은 대법원을 압박해서 2020년 4.15 부정선거 판결을 내놓게 하는 것입니다. 단 한 건이라도 재선거 판결이 난다면 세상은 뒤집어질 것입니다. 172석도 무너집니다. 작은 손가락을 넣어 큰 뚝을 무너뜨리는 전공법입니다. 공직선거법 225조는 선거무효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15 총선이 끝난 지 700일이 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정권 눈치를 보며 판결을 미루고 있는 대법관들은 현행법을 어기고 있는 현행범들입니다. 자, 그러면서 정말 소름 돋는 글을 또 하나 남겼는데, 천신만고 끝에 국제보고서가 나왔을 때 그 책을 들고 아는 후배 기자들을 찾아가서 보도를 간청했다. 그들이 이렇게 말했다. 이 민경욱 형, 이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보도를 못합니다. 왜? 부정선거의 최대 피해자는 국민의힘 당인데 지금 국민의힘 당에서 부정선거는 없었다며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형을 당협위원장에서 잘랐습니다. 그런데 언론이 어떻게 이걸 보도합니까?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고 싶었다. 세상이 올바로 돌아가려면 잘못 꿰어진 단추를 풀고 다시 잠가야 한다. 국민의힘 당은 부정선거를 주장했다고 나를 내친 잘못된 결정을 철회하라. 그렇게 해야만 당 때문에 부정선거를 보도할 수 없다는 언론의 한심한 논리도 깰 수 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이 민경욱 전 위원은 그동안의 감사함도 소상하게 전했습니다. 지난 2년간 부정선거의 진상규명을 위한 아스팔트 투쟁에 함께 해주신 육사 구국 동지회, 해병대, 육군 학사장교 구국 동지회, 310 특명단, 해군 OCS 구국 동지회, 자유민주수호 운동본부, 육군 기행사관 구국 동지회, 갑종장교 구국 동지회 등 군 관련 애국단체의 기여를 저는 결코 잊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애국자이십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중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정말 누구도 가지 않은 길을 묵묵히 가고 있는 민경욱 전 의원을 국민의힘은 복당을 시켜야 하며 우리 국민들은 민경욱 전 의원에 대해서 이 후원도 좀 해주시고 성원과 격려도 해주십시오. 작년도 10월 15일 날 저도 갑작스럽게 쓰러져서 15일 동안 병원에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여러분들의 성원, 여러분들이 정성상 감독을 살려주시지 않았습니까? 오늘에 이르게 해준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성원입니다. 민경욱 위원, 전 위원 반드시 나라를 위해 큰 일을 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